문이 어제 갑자기 이 아세안에 참석해서 아베하고 이 환담 형식으로 본인이 아베한테 썩 다가가 가지고 손을 끌어서 11분간 환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담을 할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 대기장에서 대기할 때 문이 아베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좀 회담장 구석으로 끌고 가서 이제 아베와 이렇게 회담을 했고, 이 회담에서는 사진도 지금 찍을 사람이 없어서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용이가 사진을 찍었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통역도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본 한국 간의 통역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베가 현지에 데려갔던 통역이 이제 아베 말을 영어로 옮기면 한국에 또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영어로 들은 것을 문재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11분간 만났다는데, 이 복잡한 이중 통역을 거쳐서 11분간 만났으면 아베하고 문하고 실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한 4분 이 정도도 안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이 아베가 나타나자 옆자리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이 회의장에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 나타난 아베를 자기 옆자리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대기하는 대기장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만을 확인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일본 외무성은 환담 후에 아베 총리는 문에게 양국 관계에서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라고 말을 하고, 문을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라는 일본 측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래서 지소미아 보건 문제나 징용 판결에 대한 문제나 플랜 B 같은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베는 문의 모친상의 최근 모친상에 대해서 조의를 표명하고, 또 이낙연이가 일본 국왕 즉위식에 참석한 데 대해서 지금 감사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인사말이 왔다 갔다라는 겁니다. 문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은 일본은 원칙론을 반복했고, 한국 정부가 내놓은 1+1+알파 한일 기업이 조성한 기금으로 위자료를 내고 한국이 거기에 또 정부가 도와주는 이런 안이 파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일본은 지소미아 한국이 파기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압박하고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국 미국이 중재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한국의 입장이 최근에 미국에서는 우리가 너가 그 파기하거나 말거나 너네 자유인데 파기하고 나면 그 뒤는 알아서 해라고 놓으면서 우리가 중재하거나 뭐 거기에 앞장설 생각이 없다 했고, 일본은 그건 너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거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과 대화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지층의 반일 정서에 역행하면서 문 정권은 굳이 지소미아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문도 그러면 지소미아 굳이 안 하겠다, 일본이 사정을 하면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일본이 뭐 니 알아서 해라고 하니 문도 그러면 나도 안 하겠다. 그럼 이게 이제 깨질 거예요.
깨지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시작이 될 거고, 또 한미 동맹이 크게 균열이 생길 것이며, 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더 가중되면서 2차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일본이 지소미아를 이제 한국이 복원하면 수출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소미아를 가지고 이 판을 흔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던 문 정권의 의도가 실패를 했고, 지금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에 한국에 대해 복원해라고 압력을 세게 넣고 있고, 일본은 그런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미국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우리는 관심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소미아를 말하지 않아서 미국도 별 문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에 대해 이 트럼프의 반응을 가지고 한미관계를 살피는 한국 태도가 매우 잘못되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동아일보는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확인해서 다음 달 12월 달에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의 시한이 11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료 시한이 되면 한국이 파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종료가 되어버릴 건데,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뭔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베의 반응은 그야말로 완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원칙론 고수였는데, 아베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한번 의논해보자고 말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이게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문은 백악관 NSC의 볼턴 후임자 오브라이언이 문을 갖다가 현지에서 접견해서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자, 이 트럼프의 친서에도 뭐 형식적으로는 모친상에 대한 위로가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모친상 났다고 그것만 가지고 친서를 보냈겠느냐. 결국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의 발표에서는 아베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는데, 일본의 발표에는 모든 가능한 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보자라는 이런 내용이 완전히 빠져가 있어가지고, 청와대는 마치 우호적인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는데 일본은 회동 자체에 의미를 뒀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관방부 장관은 한국에서는 회담이 우호적이었다는데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국에 물어봐라고 말을 싸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서 지소미아 입장 변화 기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국정원장 장관이 같은 날 좀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트렐 미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오늘 방한을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국이 사고를 치고는 궁극적으로 이제 아베한테 굽신거려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간 겁니다. 자,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국가적인 관제 반일 운동을 벌이고 그 짓을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위에도요, 서훈 국정원장과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부르는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가지고 ICBM을 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의용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훈은 이동식 발사대에 싣고 가서 일정한 시점에서 발사대를 거치해서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속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에 쏠 때는 그것을 갖다가 거치해서 쏘든 자위에서 바로 쏘든 그것은 다 이동식 발사대에 속하는 영역이지. 자, 고정적으로 어떤 시설에 발사대를 우주선처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쏘는 것만 고정식 발사지. 나머지 이 긴 트럭 같은데 싣고 다니다가 어디에선가 세워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 거치해서 쏘는 것은 전부 이동식 발사죠. 그래서 과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 최근 이 이동식 발사대에 문제가 있는지 발사 장소에 가서 지지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올려놓고 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이는 이동식 발사를 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는 거죠. 자, 국정원은 정의용이가 별거 아니라고 한 북한의 4종 세트. 자, 거기에 뭡니까? 이스칸데르도 있고 초대구경 방사포도 있고 유도형 방사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트에 대해서 액체 연료에서 전체적으로 고체 연료로 가고 있고 고체 연료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의용은 우리 안보에 이런 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국정원은 또 최근에 북한이 발사했던 SLBM과 관련해서 자, 지금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마무리 단계라서 이제 머지않아 잠수함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북극성 3형인 SLBM을 이제 탄두 탑재 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이제 잠수함이 거의 다 됐어요. 이 거의 다 된 잠수함에 싣고 나가서 한 2,000km 밖에 해역에 나가서 쭉 물밑으로 잠수해서 미국 본토에서 한 2,000km 떨어진 하와이 근처에 가서 SLBM을 쏘고 복귀를 하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이 이런 SLBM도 한국이 무대책이지만은 신형 미사일 4종 세트를 섞어서 쏘면 요격이 불가능하다. 제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국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페이트리엇 3나 사드로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온갖 형태의 북한의 불규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과 방사포 미사일이 구별도 안 돼요. 이제 방사포가 400km씩 날아가니까 한국 땅에 떨어질 때 그걸 누가 어떻게 요격을 합니까?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의용이 ICBM 이동식 발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놓으니까 아부자라는 정경두가 국회에서 이 정의용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고 정경두에게 따져 물으니까 정경두를 옹호하면서 해석의 차이일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국방부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군에서는 이동식 발사대냐 고정식 발사대냐 하는 부분을 떠나 북한의 군사 움직임을 빠뜨리지 않고 감시 잘하고 있다. 이런 동문서답을 하다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한 전례가 있느냐 하니 이동해서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한 적도 있고 지지대를 대해서 발사한 것도 있다 말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움직여서 발사체를 쏜 게 아니라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를 사용해서 발사한 차원에서 정의용이 그렇게 말을 했을 거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의용도 비호해주고 지는 또 지 말대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이동식 발사대가 미사일을 이동해 직립시키는 수단인데 이걸 장관이
정의용의 말에 끼워 맞추려다가 말이 꼬였다. 지금 이래서 비판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국방장관 수준입니다. 하긴 대통령 수준이 그런데 국방장관 수준이 뭐 어련하겠습니까?